자, 239쪽에 윤선도의 견해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연시조야. 견해요라는 제목은 원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시름이나 생각을 다 풀다, 떨쳐버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제목이.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 시름을 풀어버린다는 건 마음을 달래는 노래 정도 되겠어. 고산 윤선도 선생은 그 복일도에 원래 고향이 복일도고 유배를 갔었지. 이 시조도 아마 유배 시의 시름, 마음속에 어떤 뭐 무거움, 답답함, 이걸 풀려고 지었던 시조 같아. 자, 한번 볼까?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나. 여기서 알아둘 시어는 외다야, 외다. 외다 밑줄 쳐볼래? 자, 오른손하고 왼손 있지? 보통 오른손을 옳다라고 하고 왼손을 그르다 그래, 그르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슬프거나, 슬플 때도 있고요. 즐거울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내 말이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이 그르다고 얘기한다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슬프다는 뭘까? 이제 벼슬 해서 그만두고 예를 들면 유배를 갔다. 저렇게 뛰어난 인재가 유배 간 거 얼마나 고생이 될까? 슬프다. 또 고산 윤선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옳다고 한 사람도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르다고 한 사람도 있겠지.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열거 하고 돼, 열거. 근데 문제는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이라고 나왔지, 그지? 그러면 나는 잘 몰라.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은 내가 할 일만 한 거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면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지. 내가 그 해왔던 일, 했던 일들은 모두 이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만 했을 뿐이야. 남들의 평가 별로 신경 안 써. 그 밖에 연화문일, 그 밖에 연화문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고 닦고 닦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분별할 줄이야. 분별 밑줄 치고 근심, 걱정, 신경 안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럼 결국은 이 일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나라의 임금에 충성하는 우국 충성, 이거 이외에는 자신은 뜻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것만 했다는 뜻이야. 남들의 평가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럼 자기 할 일만 했잖아. 보통 이거 유배지에서 썼다면 보통 하는 얘기는 그거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죄가 없어요. 그래요? 이게 대부분이잖아, 그지? 자, 근데 윤선도 선생은 이수에서 좀 달라. 내 일이 망령된 줄을 내라 하야 모르소가.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걸 내가 왜 모르겠느냐. 나도 안다, 그런 얘기야. 자, 여기서 내 일이라는 건 사실은 그 당시에 간신이라면 간신이지. 윤선도 입장에서는 그 당시 집권 세력 중에 이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상소를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첨은 반대파에 또 상소 때문에 지금 유배를 가게 된 거야. 알았니? 결국은 내 일이 망령된 줄 내가 왜 모르겠냐. 나도 안다라는 얘기야. 근데 왜 그런 망령된 일을 했을까? 그랬더니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 어렵게도 다 그건 님을 위한 탓이야. 내가 한 일이 망령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님을 위한 것뿐이야. 그럼 잘못된 게 아니잖아.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 어리석게도 전부 다 이 망령된 짓,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건 님을 위한 탓이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님이여 헤아려 보소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헤아려 달란 말이야. 반대파 이첨이 모함하고 상소 올리고 내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다 님을 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님이시여, 임금이시여, 내 잘못된 일이 정말 잘못됐는지 임금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지, 그지? 1년에서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 우국 충성. 두 번째, 님을 위한 행동. 그게 무슨 잘못이야?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지요.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게 이 연의 중심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추성, 진호로 밖에, 자, 이렇게 지명 나오고 뭐 이름 나오잖아. 신경 쓰지 마. 그냥 추성, 진호로야. 원래는 이게 서북지방 함경도 쪽에 있는 지명이 추성이고 누각이 진호인데 이것까지 몰라도 돼. 알았지? 진호로밖에 울면서 얘는 흘러가다 살아가다 뭐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는 시냇물이기 때문에 흘러가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추성 진호로 밖에서 울면서 흘러가는 저 시냇물아, 뭐가 나왔어? 객관적 상관물이지. 시냇물이 왜 울어? 그냥 졸졸졸 소리 내는 거지. 그런데 화자는 지금 이렇단 말이야. 응? 유배를 갔다고 한다면 슬프겠지. 원래 나는 나라와 임금에 충성하고 님을 위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유배 보내다니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니까 저 흘러가는 시냇물이 운다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서는 임금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울고 싶은 마음이고 울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냇물이 운다.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도 될 수 있겠지, 그지? 자, 왜냐하면 봐봐. 저 시내 야라고 그랬잖아. 마치 대상을 부르는 것 같지. 그럼 이건 동어법이라고 하거든. 동어법.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시내가 감정이입이야. 동시에 객관적 상관물도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집어넣은 거야. 내가 우니까 저 시냇물이 운다. 감정이입. 근데 저 시냇물, 우는 시냇물을 들으니까 내 감정이 더 깊어져. 그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감정의 심화, 감정이 생기는 거, 그걸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고. 자, 무슨 물이라 주야에 흐르는가? 주야에 흐르는 게 뭔데? 시냇물이지.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흘러가느냐? 난다 같이 흐르난다. 의문형이야. 사실은 니은다가 의문형이야. 그래서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저 시냇물을 흐르느냐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님 향한 내 뜻조차 그칠 뒤를 모르난다라고 하면서 해석은 님을 향한 내 뜻, 충성심이지, 그지? 고산 유선도 선생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 뜻을 쫓아간다는 얘기잖아. 누가? 시냇물이 나의 마음을 쫓는다. 시냇물 끊임없이 흘러가지요. 내 마음도 님을 향한 마음 끊임없이 님한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 시냇물은 나를 따라가네. 뭐 이런 거야. 하나니 그칠 뉘를 모른다. 그칠 줄을 모른다. 뉘를이란 말은 때를, 줄을 뭐 이렇게 해석한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거를 해석을 자, 시냇물이 나를 따라서 혹은 내가 시냇물처럼 뭐 해석은 상관없어. 시냇물도 끊임없이 흐르고 내가 님을 향한 마음도 끊임이 없어. 두 개는 공통점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님을 향한 마음, 때를 모른다. 그칠 때를 모른다. 위에 시냇물, 그칠 줄을 모른다. 똑같은 거야. 그럼 결론은 이 삼수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조를 얘기하는 거지. 시냇물 동원해가지고 자연물을 가지고 자신의 지금 님을 향한 심정, 변함없고 끊기지 않는 충성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매는 길고 물은 멀고. 자, 이게 왜 나왔냐면 밑에 것 때문에 그래.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그거. 자, 산은 아주 길고 길어. 물은 아주 멀리까지 멀고 흘러. 됐지? 그럼 생각해봐. 유배지면 아까도 한경도라고 얘기했는데 추성이 유배지에 있는 화자는 아무리 산이 길고 물이 멀리 있는 이곳에 왔지만 밑에 나온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 이 거리가 문제겠어? 아무리 멀어도. 아니 그리워하는 마음은 많고 또 그리워하고 이런 공간적인 제약. 매가 길고 물이 멀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더 많아. 더 많이 해.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많고는 반복이고 하고도 반복이고 역시 많고 하고 이렇게 단어를 달리했지만 반복하고 변조하고 있다. 즉 운율감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위에 거 다시 할게. 매는 길고라고 하는 말과 물은 멀고 물은 이게 짝이거든. 그럼 뒤에 거 길고 하고 멀고도 짝이겠네요. 백구법이 되는 거야. 앞에 나오고 뒤에 또 나오고 짝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매는 길고 물은 멀고 이건 백구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간적인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 아주 많아. 더 많아. 그리고 어버이 그리워하는 행동 그런 것도 더 많이 해. 됐죠? 그 다음에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나니 역시 기러기 밑줄 치고 감정이입이라고 해야지. 기러기가 소리 내면서 가는데 운다 그랬어. 아마 이 울음은 아까 얘기했던 울음하고 좀 달라. 맞지, 그치? 울음이 아니라 시냇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감정이입이 똑같은데 왜 울어?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야. 이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는 거야. 그리운데 만나지 못해.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울고야. 근데 저기 날아가는 기러기한테 내 감정을 집어넣는 거니까 감정이입이다. 그래서 여기 감정이입이 되는 게 시내하고 기러기란 말이야. 왜 기러기? 그리고 우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종장의 울고는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런 울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양반사대부 관리들의 생각을 잠깐 해보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충일까 효과? 그러면 충이라고 하면 안 돼. 효야 효. 아니? 그러니까 효도하는 게 첫 번째라고. 만약에 충성이라면 잘 들어봐. 충성인데 만약에 효도를 안 했어. 그러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임금한테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과 효는 아주 기본이고 어떤 것 상관없이 사대부 양반이면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덕목이란 말이야. 자, 마지막 거. 어버이 그리워할 줄 처음부터
알았건만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효도하는 마음 이거 알고 있었다고. 근데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했으니, 즉 처음에는 효도하는 마음을 주었고 그 다음에 좀 잘하다 보니까 충성하는 마음도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밑줄 쳐볼까? 불충. 그것이 불효인가 아니라. 그러면 충성해야지요. 그래야 효도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도하려니까, 효도하는데 만약에 불충하면 불효가 되는 거야. 그럼 충성해야지. 그래야 효도가 되는 거잖아. 진실로 임금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불효인가? 여기 노라 밑줄 치고 1인칭.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윤선도 생각을 얘기한 거고,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는 은혜가 같다. 이거를 군사부일체라고 하지. 그런 유교적 이념이 바탕이 된 내용이라고 보면 돼.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는 다 같다. 군사부일체. 결국 마지막은 임금을 잊어버리면 불효니까 임금을 잊을 수 없는 거지. 결국 임금에 대한 충성심,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연군지정. 마지막에는 깨달음이야. 뭘 깨달았어? 충과 효는 다르지 않다. 불충하면 불효다. 효도하려면 충성해라. 같은 거지요. 그래서 군사부일체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이게 견해요. 넋두리. 보통 넋두리라고 해도 돼. 마음의 시름을 푸는 게 누군가한테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섯수로 된 연시조고 각각은 평시조겠지. 그치? 내용을 따져보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의 내용이 남아있어. 그 다음에 유교적 이념 중에 충과 효를 얘기하고 있다. 우국지정도 좋고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지정도 좋고요.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나타나 있다. 1, 2, 3수. 그 다음에 1, 2, 3수를 하나를 내용을 묶으면 여기는 이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당위성,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4수로 갔잖아? 거긴 충이야. 5수로 가면 효야. 다 이퀄이 돼버린단 말이야. 4수나 5수나 같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시조에 나와 있는 표현법은 대꾸법 많이 나왔고, 중간에 나왔지. 반복법은 너무 자주 나왔고. 그러면 대꾸와 반복은 이게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운율이 난다. 운율. 그 다음에 반복은 결국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의미 강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운율과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서 중에 무슨 정서가 보일까? 그리움. 아예 그리워할 줄, 그런 단어가 나왔잖아. 정서는 그리움이야. 누구 그리워할까? 임금. 누구 그리워할까? 부모님. 마지막으로 감정이입, 신혜와 외기러기가 나왔다. 이게 견해어의 내용이다. 알겠지?